안녕하세요. 엔잡하며 월급 버는 긍정 스텔라입니다. 오늘은 블로그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자신 있는 분야이고 이런저런 부업 다 떠나서 가장 현실적이기도 하고 나중에 부업이든 아니면 내 사업할 때도 키워놓으면 쓸모 있는 게 블로그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요즘은 뭐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도 키워놓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긴 한데 요건 나중에 다시 한번 몰아서 이야기해 볼게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블로그로 가장 현실적으로 월 50만 원 버는 방법이랑 블로그 카테고리 추천하는 영상도 찍었었는데요. 아직 못 보신 분들은 더보기란에 링크 남겨둘 테니까 함께 참고해 주세요. 블로그도 제대로 키우려면 한 달 내내 얘기해도 모자라지만 오늘은 그 중에서도 돈 벌리는 블로그로 키울 수 있는 블로그 글쓰기 방법 이걸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해요. 제가 친한 친구들이나 주변에 아끼는 사람들한테 예전부터 블로그 하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알려줬던 그런 팁들이기도 한데요. 근데 참 이상한 게 아무도 시작을 안 하더라고요. 왜 안 하죠? 이 좋은 걸? 여러분은 오늘 영상 보시고 꼭 한번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하신 분들 댓글도 좀 남겨주세요. 블로그는 그나마 본업이 있는 사람도 시간을 조금만 투자해도 할 수 있고 가진 게 딱 컴퓨터 한 대인 사람도 할 수 있으니까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블로그 지금 시작해서 언제 키워서 돈 벌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처음부터 저 앞에 있는 목표가 또렷하게 보이는 일은 많지 않아요. 하지만 그 목표를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가져오려면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시작입니다. 잃을 것도 없는데 망설이지 마시고 시작해 보시길 바라면서 본격적으로 블로그 글쓰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는 벤치마킹 하기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네이버 블로그 모든 카테고리의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죠. 수익화가 잘 되는 돈 되는 카테고리부터 수익화가 그렇게 쉽지는 않지만 협찬은 잘 들어오는 카테고리 등등 블로그를 하는 목적도 참 다양할 텐데요. 각자의 목적에 맞게 카테고리를 잘 고르시길 바랍니다. 아직 카테고리 안 정하셨다면 이 위에 있는 이 링크 영상을 보시고 카테고리 먼저 정하고 이 영상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카테고리를 정했고 또 내 블로그도 개설을 했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글을 써야겠죠. 근데 대체 뭐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그냥 내 일상이나 올려볼까? 이런 생각이시라면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일단 해당 카테고리에서 잘하고 있는 유명한 블로그들이 올린 글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들이 쓴 글을 그대로 베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쓰면 큰일 나기도 하고요. 주제와 글을 쓰는 방식을 공부하는 거예요. 어떤 키워드로 제목은 어떻게 짓고 글 내용을 어떤 식으로 구성하는지 그리고 사진은 몇 장 정도 넣고 글 길이는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연구를 하고 키포인트들을 정리해 주세요. 그리고 아무리 지금은 유명한 블로거라고 할지라도 누구나 나와 같은 올챙이 시절은 있었을 거예요. 그들의 예전 글들까지 살펴보면서 이 사람이 시작은 어떻게 했고 어떤 식으로 블로그가 변화해왔고 반응이 좋은 글들은 어떤 글이었는지 하나씩 살펴보면서 인상 깊고 기억해둬야 될 그런 부분들을 따로 정리해 두는 거죠. 어떤 카테고리든지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글쓰기 방법은 계속 얘기해드리겠지만 카테고리마다 튀어나가는 방법과 그리고 글 쓰는 구성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해당 카테고리의 유명한 블로그들을 벤치마킹해서 연구를 하라는 의미였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글 주제와 키워드 선정하기입니다. 이제 내 블로그에 글로 써서 올릴 주제와 키워드를 정해야겠죠. 주제는 먼저 내가 정한 본 카테고리 관련 주제로 70%, 그리고 내가 개인적으로 좋아해서 꼭 블로그에 기록을 남기고 싶은 주제로 30%, 이 정도로 운영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초반에는 본 카테고리 글 위주로 작성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흔히들 얘기하는 블로그를 키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일 방문자 수를 늘리는 것, 그리고 이웃 수를 늘리는 것, 이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두 개가 따로 떨어져 있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의 연관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이 두 가지가 비례해서 성장하는 건 아니에요. 블로그를 시작하는 초반에는 아마 블로그 1 방문자 수가 한 자릿수,
아니면 조금 그래도 글을 축적해 오신 분들은 한 뭐 100대 요 정도 나올 텐데요. 일단 내가 블로그 글을 올렸을 때 검색 시 상위 페이지에 노출될 수 있는 글을 쓰는 게 중요합니다. 일단 상위 페이지에 노출이라도 돼야 검색해서 유입을 시킬 수 있을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내가 어떤 키워드를 넣고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고 블로그 글들을 참고해봐야지 라고 해서 뷰 탭으로 이동했을 때 아마 대부분은 첫 페이지에서 살펴보시고 나가는 경우가 많으실 거예요. 2페이지, 3페이지까지 가시는 분들은 굉장히 소수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글이 상단에 노출되는 게 아주 중요한 문제겠죠. 여러분, 근데 이 상위 노출 대체 뭘까요? 상위 노출이라는 이야기는 많이 하는데 이게 뭔지 감이 잘 안 잡히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려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1에서 100등까지 이 블로거를 나열했을 때 시작하는 단계에 우리는 거의 100등 위치에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100등 위치에 있는 내가 올린 글보다 이 10등 안에 드는 블로그 글을 네이버는 더 앞 페이지에 잘 노출시켜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겠죠. 바로 이 1에서 10등 안에 드는 이 블로거들이 쓰지 않는 키워드를 노리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름 휴가지 추천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인플루언서 글들이 뷰 탭 상단을 모두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산 여름 휴가지 카페 투어라고 키워드를 살짝 추가해서 바꿔보면 일반 블로그 글도 상단에 노출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좀 더 세부적인 주제로 정해서 키워드를 정하는 게 바로 팁입니다. 물론 검색량은 좀 더 떨어질지라도 누군가는 관심 갖고 검색해 볼 수 있는 어느 정도 조회량이 나오는 이 키워드들을 조합해서 만들거나 살짝만 키워드를 바꿔서 제목과 글을 쓴다면 유입이 발생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하나 글을 적어 나가다 보면 내가 써놓은 몇십 개, 몇백 개의 글들이 불러오는 방문자들이 누적되면서 1방문자 수 몇백에서 1000, 2000 이렇게 커지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내 정체성을 담는 것입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잘하는 다른 블로그를 연구를 하다 보면 이들 사이에서도 차이점이 있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텐데요. 어떤 블로그는 정보성 글을 거의 사전처럼 적으면서 정보 전달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고 또 다른 형태의 블로그는 정보 전달도 하긴 하는데 개인적인 인사이트나 감정에 대해서 비중 있게 쓰는 글을 메인으로 가져가기도 합니다. 보통 정보 전달을 주 목적으로 하는 첫 번째 형태의 블로그는 1방문자 수는 상당히 많고 이웃 수도 어느 정도 되지만 댓글이 그리 많이 달리지 않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1방문자 수 대비해서 이웃 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눈여겨볼 점은 댓글과 좋아요도 상당히 많이 달려서 소통이 활발한 게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이웃수, 그러니까 이 팬을 확보하는 방법 중 하나는 글에 내 정체성을 담는 것이겠죠. 물론 검색 유입을 위해 정보성 글을 쓸 때는 내 정체성을 드러내기 약간 한계가 있겠지만 정보성 글을 써가면서 종종 내 생각과 인사이트를 담은 글을 올려주면서 글을 읽는 사람에게 친근감을 느끼게 하고 공감을 하게 만드는 거죠. 장기적으로 보면 내 블로그 글에 내 정체성을 담아내는 건 추후 나라는 브랜드를 키워나가거나 아니면 다른 사업으로 확장을 고려할 때 내 블로그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꼭 필요한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 무작정 1방문자 수를 높여서 블로그 지수를 높이고 애드포스트 수익 그리고 광고 수입 이것만 노리지 마시고 내 정체성을 담은 글들도 하나씩 둘씩 축적해 나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적당한 글자 수와 글 구성입니다. 네이버 블로그 글은 최소 1000자 이상을 써보시길 바랄게요. 네이버 블로그 지수를 높이는데 체류 시간도 중요하게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적고자 하는 키워드를 글 앞쪽에 배치하고 글 길이도 1000자 이상 정도를 유지한다면 체류 시간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고 결국에는 내 블로그 지수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바로 1일 1포스팅입니다. 특히 블로그를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1일 1포스팅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근데 생각보다
이것 때문에 블로그 시작하기를 망설이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블로그를 시작하고 초반에 포기하게 되는 이유 중 하나도 1일 1포스팅이라는 이 장벽 때문이죠. 1일 1포스팅이라는 것 자체가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도무지 나는 하루에 1개 글 쓰는 건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일주일에 4개 아니면 5개 정도라도 써보시는 게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1일 1포스팅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정말 힘든 시점에는 주말에는 좀 쉬고자 해서 아예 블로그를 보지 않고 평일에만 집중해서 글을 쓰자라는 마음으로 임했었거든요. 그래서 1일 1포스팅을 목적으로 하되 정말 힘든 경우에는 일주일에 4개, 5개 정도는 꼭 쓰시길 권해드릴게요. 제가 드릴 수 있는 또 다른 팁은 블로그를 하다 보면 이 주제 정하는데 시간을 은근 많이 뺏기거든요. 그러다 보니 막상 글을 쓰려고 돌입하기도 전에 지쳐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블로그를 쓰지 못하는 주말을 이용해서 일주일치 주제를 미리 정해두는 거죠. 이렇게 하면 바로 글쓰기에 돌입할 수 있으니까 생각보다 시간을 많이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오늘은 블로그를 키워나가기 위해서 글 쓰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블로그는 나와의 싸움입니다. 딱 한 달만 집중해서 고생해보세요. 고생 끝에 정말 낙이 올 거예요. 저도 경험한 부분이고 아마 이렇게 한 달 동안 고생해서 습관만 들여놓으시면 블로그는 정말 흘러가는 내 일상의 한 부분처럼 자리 잡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힘드시더라도 딱 한 달만 해보시길 바랄게요. 정말 나는 의지가 너무 약하다. 그래서 매번 블로그 키우기에 도전하려고 하는데 항상 중간에 포기한다. 이러시는 분들은 뭐 블로그 챌린지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블로그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더 있으시거나 운영하면서 좀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 계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다음에 한번 댓글 주시는 궁금증들 모아서 유용한 블로그 키우기 팁들 영상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